지금부터 영등포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준비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PWM 그리고 포문 그리고 while문에 대해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PWM부터 시작을 하면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사인파 곡선 그리고 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이 들어오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두이노 보드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것보다는 디지털 신호를 다룬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앞에서 보는 그림은 5V와 0V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일단은 5V 신호가 들어오는 신호, 디지털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신호라는 거를 디지털 장비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그 연구 결과로 나오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Pulse Width Modulation이라고 해서 PWM 그리고 우리말로는 펄스 폭 변조라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지난 수업 시간에 MP3 파일 그리고 MP4 그리고 영상 압축 기술 그리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프레임 수 그거를 게임과 빗대서 FPS 게임과 빗대서 한번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다들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좋은 인식을 그러니까 사람이 더 FPS 게임을 할 때 사람이 더 내가 더 빠르게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획득하거나 더 많은 프레임을 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프레임 수가 있고 그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시각이 제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영역이 주파수의 영역, 소리의 주파수의 영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함으로써 용량을 줄여주는 그런 파일의 형태가 이제 MP3 파일의 형태다 혹은 MP4 파일의 형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PWM 신호도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돼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두 가지를 이제 합해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마우스 커서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아까 앞서 봤던 그림에서는 위쪽에 5V로 쭉 전체 신호가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는데요. 그 신호를 아날로그 장치, 그러니까 아두이노 보드에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기능을 써서 아날로그 장치들을 컨트롤할 때, 예를 들면 LED라든가 아니면은 서버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때 5V 신호만 쭉 주면 아날로그 장치들은 그걸 5V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그림처럼 전체 면적의 50%만 신호를 주었을 경우에는 5V의 50%, 즉 DTB 50%의 PWM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2.5V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아날로그 장비가. 마찬가지로 75% 면적 동안 5V 신호를 주고 25%를 0V를 준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복을 시켜서 신호를 준다. 그러면 75%의 PWM 신호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아날로그 장비는 3.75V를 인식한다고 했죠. 자, 아날로그 라이트는 0에서 255까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0에서 5V까지의 그 전압을 256단계로 쪼갰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단계별로 이제 우리가 0부터 255까지, 그러니까 256단계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명령에서 이제 수치로서 직접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 수치에 비례해서 우리가 전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요거는 스케치를 직접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봐도 되겠네요. 일단은 포문을 할 때 LED는 11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우리가 다른 실습에서 LED는 13이라고 해서 13번 핀을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포문에서는 11번을 사용했어요. 왜 그렇죠? 디지털 라이트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
핀이 0번부터 13번 핀까지 중에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0번부터 13번까지 중에서는 전부 다 디지털 라이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아날로그 라이트 기능은 앞에 물결 무늬가 있는 PWM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핀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3번, 5번, 6번, 9번, 10번, 11번 이 핀만 아날로그 라이트를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포문을 사용해서 아날로그 라이트 기능을 시연할 거기 때문에 LED는 11이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수 LED에다가 11이라는 숫자를 집어 넣었을 뿐이죠. 요거는 밑으로 가서 핀 모드 LED는 아웃풋이라고 돼 있는데 핀 모드 LED라고 했을 때 LED에 1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1번 핀의 모드를 아웃풋으로 설정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0번부터 13번까지의 핀은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라이트 그리고 아날로그 라이트도 가능하지만 디지털 리드도 가능하기 때문에 핀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내가 리드로 쓸지 라이트로 쓸지를 결정해 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핀이 그렇게 동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실행되는 보이드 셋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핀 모드 세팅에서 LED 그러니까 11번 핀을 아웃풋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보이드 루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두 개의 포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포문은 뭐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함수는 뒤에 중괄호 부분 안의 것들을 실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소괄호 부분에서는 포문에서는 이제 이런 요소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첫 번째 요소는 i는 0 그래서 초기값을 가져오고요. 초기값을 0이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인트는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인트처럼 정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료형 위에는 LED라는 방을 만든 거고 아래는 i라는 방을 만든 거죠. 근데 이 i랑 위에 있는 LED랑은 좀 달라요. 위에 있는 LED는 전역 변수라고 해서 전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수라고 보면 되고요. 안쪽에 루프 안에 있는 포문 안에 있는 i는 지역 변수라고 해서 이 포문 안에서만 구동된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볼 건데요. i가 0이었죠, 초기값이. 그런데 이제 255랑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다 라고 하면 아래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는데요. 아날로그 라이트 LED 그리고 I 이렇게 돼 있죠. 자, LED는 11이고 i는 0이니까 아날로그 라이트의 11번 핀에 0이라는 신호를 줘라. 그리고 딜레이 20ms를 쉬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이면 아래 구문을 실행하는데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오른쪽에 있는 i++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i는 i+1이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구문을 실행한 다음에 기존의 i 값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i가 1로 바뀌겠죠.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턴을 돌게 되면 2, 세 번째 3, 네 번째 4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게 되는 거죠. 계속 포문 안에서 이제 반복이 돼요. 어디까지 반복이 되냐면 255가 될 때까지. 일단은 255가 되면 아직도 이제 조건이 참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하고요. 한 번 더 더해서 256이 되면 그때는 중괄호 바깥쪽으로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자, 이걸 아두이노 프로그램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한번 보면 중괄호 바깥쪽 이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줄에 나오는 포문을 실행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t i는 255라고 설정을 해줬어요. 여기서 i도 마찬가지로 이 포문 안에서만 구동되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만들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값이 255고 그 다음에 조건 i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조건이 참이라면 밑에 있는 구문을 실행하는 거죠. i 마이너스는 i는 i-1 이렇게 돼서 기존의 i 값에서 1을 빼서 다시 i에다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계속 돌겠죠. 얘도 포문이니까 i가 0이 될 때까지 돌고 그래도 조건이 참이니까 한 번 더 실행을 한 다음에 i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 중괄호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루프를 타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계속 요 루프가 반복되게 되죠. 자, 포문이 첫 번째 포문과 두 번째 포문의 동작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LED가 점점 밝아졌다가
뒤에가 점점 어두워졌다가 점점 루프 타고 다시 올라가서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점점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만 계속 반복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회로를 구축하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로드를 할게요. 업로드 할 때는 보드 선택하고 포트를 선택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컴파일을 하고 보드에 업로드 하게 됩니다. 회로는 어떻게 구축할 거냐면 지금은 LED만 그냥 쓸 거니까 11번에다가 LED만 꽂아서 쓸게요. 긴 다리가 플러스죠? 긴 다리가 플러스니까 11번에 꽂고 짧은 다리는 GND에다가 꽂을게요. 자, 한번 지켜볼게요. LED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게 보이나요? 점점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구동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설명했던 대로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while문을 찾아볼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일단 요걸 한번 볼까요? i++는 i는 i 플러스 1, i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i는 i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요. while문에 대해서 설명을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while문에서는 while문을 하기 전에 for문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지금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걸 빠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딜레이를 줄이거나 딜레이 한번 줄여볼까요? 딜레이를 5 정도로 줄여볼게요.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20으로 돌려놓고 다른 걸 또 바꿔볼게요. 그러면 i++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i는 i 플러스 20 이렇게 하고 여기는 i는 i 마이너스 2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1씩 더했던 그 숫자를 20씩 더하거나 20씩 빼는 거죠. 그러면 1씩 더했을 때는 256번을 회전을 하겠지만 20씩 더했을 때는 12번, 13번 정도면은 회전이 한 포문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볼까요? 엄청나게 빠르게 깜빡거리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요거는 좀 안 쓰는 방법인데 왜냐면 밝기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안 쓰는 방법인데 이 변수 자체를 줄여버리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최대값이 100이 되는 거고 얘도 최대값이 1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여버리면 회전하는 그 턴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때문에 밝기가 이제 빠르게 깜빡거릴 수는 있는데 빨간 LED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면 최대 밝기가 나오는 전압이 한 3V 정도니까 그냥 100 정도 해도 어느 정도 밝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흰색이나 파란색 LED를 썼을 때 100 정도 하면 한 2.5V 정도까지밖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2.5V도 안 되죠. 100이면 255분의 100이면 5분의 2니까 한 2V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가 제대로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le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while문에서는 한번 볼게요. 프로그램은 형식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거의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다고 보면 돼요. 다른 점은 이제 i 값 아까 포문에서 이제 지역 변수로 있던 i 값이 전역 변수로 올라와 있다는 거, 그리고 while 옆에 조건은 조건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포문 옆에 있던 조건 그 하는 일 중에서 조건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포문은 바로 소괄호 옆에다가 넣어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소괄호 옆이 아닌 중괄호 while문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서 직접 명령을 써준다는 것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동작은 똑같아요. 한번 업로드 해볼게요.
동작을 한번 지켜볼까요? 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두워지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PWM 그리고 포문, 와일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문하고 와일문은 지금 본 것처럼 그 구문의 중괄호 안에서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 구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반복 동작을 할 때 특정한 조건을 주어짐으로써 뭐 변수 i라는 변수가 계속 바뀌게끔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